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5월 2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오후장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하이닉스 주가가 이 20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과 대외 이슈들을 정리해드릴 테니까 딱 10분 정도 저와 함께 이 흐름 읽어보시죠. 우선 현재가부터 확인해보면 하이닉스는 현재 207만원으로 약 6%라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이고, 오늘 시가는 200만원 위에서 갭을 띄워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 고가가 208만 7천원까지 고점을 높였고, 현재 거래대금이 12조 원을 넘어서며 시장의 모든 자금이 하이닉스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엔비디아의 이 루빈 공개와 하이닉스의 차세대 IHBM 냉각 기술 발표까지 하이닉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5.2%를 터치를 하고 미국군이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시간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극심한 대외 악재 속에서도 주가가 왜 6%나 급등하고 있으며 실제 창구 안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상승을 이끌어낸 핵심은 이 기관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 기관이 약 66만 주라는 압도적인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반면 외국인은 아주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시간 창구에서 보면 현재 골드만삭스가 약 22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지만 JP모간은 25만 주를 시장에 던지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매는 2100만 주가 넘는 순매도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기관이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지만 외국인 전체 포지션은 여전히 관망 혹은 소량 매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상승의 아슬아슬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관은 왜 이 시점에 하이닉스를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엔비디아의 루빈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AI 칩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협상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환율이나 국채금리 같은 외부 변수보다 메모리얼 마켓의 독점적인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공개된 IHBM 기술이 하이닉스의 기술적 해자를 증명했다는 판단이지만 외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라는 거시적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창구별로 물량을 주고받으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현재 1,500원대로 소폭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복귀하기엔 부담스러운 이 고환율 구간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기관이 66만 주 넘게 사들이며 주가를 견인한 이유는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에 베팅을 한 것이고, 이 외국인 창구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유는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때문입니다. 이 기관이 외인의 매물을 모두 소화하면서 이 200만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겨 가격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 미국 국채금리와 이란 공습이라는 변수가 언제든 상단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알고 계셔야 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하이닉스는 이 11이평선을 까마득히 아래 두고 상승 중입니다. 오늘 가장 자세히 봐야 할 자리는 이 윗꼬리의 길이와 종가 형성 위치입니다. 이 206만원이라는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200만원 선을 안정적으로 지지선으로 전환하느냐가 이번 상승의 지속성을 결정할 겁니다. 대외 악재가 여전한 상황에 어떤 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어야 하는지 그 핵심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 마감까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기준은 바로 이 11 이평선이란 거예요. 오늘 오후 동안 이 기준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심리적 지지선 가격은 바로 이 200만원 선입니다. 차트상 이 자리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켜내 주느냐 혹은 지지선이 무너지며 밀리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수급 공방을 면밀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기준점을 잡아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당장 내일 새로운 이슈나 정보가 들어오면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주주님들마다 들어오신 이 평단가도 다 다르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는 정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스스로의 이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필요한 이슈만 캐치해서 가시죠. 하지만 나만의 이 기준점을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하루 종일 방송을 켜둘 수도 없고 유튜브 영상만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상단에 번호를 하나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SK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불필요하고 복잡한 설명은 모두 빼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보유하신 평단가에 맞춰서 기준점과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지만 이거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2차전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SK 그리고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명확한 대응이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방금 이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